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연구가 박민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 포럼을 통하여 풍수지리학 세계화를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풍수지리학 세계화, 어떻게 이것을 세계화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풍수지리학으로 전 세계인이 원하는 걸 주면 됩니다. 전 세계인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인이 원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는 평천하, 세계 평화. 전 세계인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풍수지리학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수지리학으로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전 세계의 학문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고맙다. 그리고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 좀 한 잔 줄래요? 나 여기다 놨는데 누가 훔쳐갔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네. 이제 풍수지리학으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거 작년에 쓴 책이에요. 석가 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는 제가 책을 썼어요. 맞추신 분이 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제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이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좀 참아주시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신다든가 뭐 이 논리를 처음 들으신 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길 바랍니다. 자, 퀴즈를 합니다.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전 세계인이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모든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평화? 여기요. 평화? 영생. 여기요. 평화? 평화가 돼야죠. 여기요. 평화의 원리입니다. 다음 분? 영생. 행복이요. 네, 장관님은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행복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다행이십니다. 네, 행복의 원리입니다. 원리. 다음 분. 여기요. 영생.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하나님. 하나님. 저요. 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요. 네. 돈. 돈.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의 원리입니다. 또 책 드세요. 아니 맞춰야 되겠지. 자연 자, 활용법. 자연 활용법. 자연활용법에서 자연 발생하는 대상. 근원 원리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제가 시간이 정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맞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한 걸밖에 없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들으신 우리 이쪽에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저는
경북 풍기. 풍기에서 소백산에서요. 소백산에서 오셨어요? 네. 제 강연 들어오셨어요? 네. 아, 강의도 소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바로 운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운을 찾고 있느냐?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야?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를 태어나면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운이 있어야 이 네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운이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운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운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의 과거가, 인간사, 세상사가 다 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운7 기사님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운7이 아니라 운9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운을 밝히셨습니까? 운 밝히신 분이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불경이 있어요? 동양 철학이 있습니까? 서양 철학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운을 밝힌 사람이 없어요. 머리 좋다는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무도 운을 못 밝혔습니다. 더 나가서 한번 좀 봅시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운을 밝혔어요? 2500년 전에 공자가 밝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밝혔어요? 못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운이라는 걸 밝히지 못해서 지금까지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인구 지금 77, 8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3% 빼놓고는 불행, 고통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행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 결국 이 운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3대 성인에 의해서 3대 성인의 가르침으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가 되느냐? 이 3대 성인이 세상을 살렸느냐? 못 살렸다는 얘기죠. 못 살렸습니다. 이 3대 성인이 진리는 하셨죠. 그 진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 수준이 낮고 의식 수준이 낮고 생활 수준이 낮을 때에는 그때는 그 3대 성인의 가르침이 진리였습니다. 오늘날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대 성인도 이 자연의 이치,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 운을 밝히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40년간 이 자연을 연구한 결과 운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완전히 밝혀낸 것입니다.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논문을 보내가지고 풍수지리 허화실편에서 최초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고 자, 그래서 이 운을 밝히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운, 나라의 운, 세계의 운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구군이 융성해야 된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이 융성하려면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구군이 융성이 되죠. 맞죠? 네. 자,
자, 이 구분을 제가 밝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는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얼마? 하품하지 마시고 60년도까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 67. 그렇습니다. 67달러입니다. 60년도까지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도 배불리 꽁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게 뭐냐? 구분이 그때까지 깨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구분이. 그래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0년대부터 약 30여 년에 걸쳐서 국민소득이 얼마 됐습니까? 2만 달러가 됐습니다. 2만 달러. 이게 풍수지략에 의해서 구분이 61년도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구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8년 됐는데요. 어떻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미 큰일 났다. 왜? 구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운입니다. 구군이. 맞죠? 네. 5천만을 대표하는 게 구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군이 깨지면은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 이 풍수지학은 자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을 보고 미래 예측을 하면 맞게 돼 있어요. 왜? 자연은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를 보고 구군이 상실돼서 나라가 불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것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팜플렛 보시면 여기에 있죠. 1000년 만에 밝혀진 구군 비밀. 요거를 다음번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은 잠깐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풍수지리학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0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까지 67달러에서 100달러라고 칩시다. 자, 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죠? 그러면 1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다면 이게 몇 배입니까? 2000배, 2000배. 2000배가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30년 동안에 2000배가 풍수지략에 의해서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이 융성했는데 3만 달러에서 10배면 얼마예요? 30만 달러죠. 10배 발전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2000배는 그만두고 10배만 발전해도 우리나라가 3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연의 위력이에요. 예로부터 자연은 신비하고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하고 위대한 자연 원리를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운입니다. 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저를 어떻게 밝히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 말이 다 아시죠? 하늘에서 내린 땅이다.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린 땅이냐? 이 풍수지리를 말하려면 우주의 원리와 지구의 원리와 인간이 어떻게 발생됐나를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풍수지리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건 다 아시죠? 우주, 지구의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와 지구, 그러니까 우주는 양이죠. 지구는 음입니다. 음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중심이냐? 바로 우주의 기,
이 양의 기가 이 지구의 기하고 이게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는 5성이 있죠.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 자, 이 하늘에는 5성이 있는데 땅에는 뭐야 이게? 5행이 있는 거예요. 5행이 뭐야? 목화, 금, 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나무 종류, 불 종류, 흙 종류, 새 종류, 뭐야 또 물 종류 이렇게 이게 5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5행이 정확히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음과 양이 있고 음양에 따라서 5행이 정확히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5행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건 또 무슨 증거냐? 왜 중심이냐? 우리 이 5성이 우리 대한민국만 기가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다가 모든 그 능력을 실어줘야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장관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음양 5행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우리 이거 불을 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을 켜면은 먼저 초코가 반짝반짝하다가 형광등이 확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죠. 그 초코가 뭐냐? 그 초코 역할을 뭐라 그러죠? 스파크. 맞아. 아이고 생각이 내가 스파크가 우리 저 우주와 지구의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중심국인데요. 이 중심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가 되는 거고 참 진리로 말하면 우리 중심국에서 발생되는 거고 또 모든 기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 두뇌와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의 그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음양 오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하늘님이 되는 겁니다. 하늘님. 그러면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이렇게 일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기는 좀 조금 어딘가 아쉬운 부분으로 태어나는 거죠. 일남이남 삼남으로 태어납니다. 그 삼남이라는 건 뭐야?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좀 모자라면 저 인간, 좀 사람이 그 바보스러우면 저 인간 그래서 인간이라면 사람인자 사이간자죠. 사람까지 못 간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정식으로 사람으로 그 모든 기능을 타고나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다른 나라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뭐 폄하하고 뭐 어떤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풍수지리,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천선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뭐를 해야 돼요? 사람 노릇을 해야죠. 그죠? 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연 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걸 다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와 명예, 화목,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능, 능력 이런 것이 다 자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진리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깨달아서 인간,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중심국이 돼서 중심에서 모든 것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천선민족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미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5,000년 전부터 무슨 말이 내려왔습니까? 홍익인간 사상.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홍익인간 사상이 5,000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까지 이 의미를 홍익인간 사상을 뜻을 펼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말로만 홍익인간 사상을 해야 된다. 넓은 세상을 이롭게 해줘야 된다는데 이걸 했느냐 말입니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 자연의 이치,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사상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구호로만 내려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이 홍익인간 사상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세요? 자연을 활용하는데 뭐 돈이 들어가요? 힘이 필요한가요? 싸울 필요 있나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전 세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풍수지리학이.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지금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저하고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는 분은 저하고 귀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귀가 잘 통하는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에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고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소통되는 거예요. 풍수지리학은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음기와 양기.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잘 안 듣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하고는 뭐야?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주무셔도 전 세계의 누구라도 지금 풍수지리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은 뭐가 있어서 쉬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요.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기에 따라서 숨을 쉬는 것부터 세계 평화까지 모든 것이 다 이게 풍수지리학에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아주 미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스승도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적용돼 살았다. 아, 그분들도 숨을 쉬고 살았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대 성인도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돼서 사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네. 5분 남았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희망입니다. 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500년, 1000년, 50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만국할개 남조선 지상선국 조선아, 우리나라가 참 진리를 밝혀내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인부지 정변방이라고 아시죠? 정도령이 박씨로 바뀐 줄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 제가 박가잖아요. 완전히 다 바뀐, 이치가 바뀐 거예요. 아, 제가 정도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 그러시겠지? 근데 제가 정도령이 아니고 저는 자연의 이치를 먼저 밝혀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뿐이야. 정도령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학자지만 여러분들이 알리는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정도령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고 우리나라 분들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또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어느 때냐? 2021년도라고 했어요. 제가 풀어보니까 2021년부터 이 자연의 이치가 밝혀져서 세계화가 된다. 이것을 예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 예수가 증명했느냐? 예수가 지난 주일날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뭘 줘요? 달걀 주죠? 왜 달걀 주죠? 부활하고 성탄하라고. 그렇습니다. 네, 예수 신유생 닭띠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계란을 주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많이 태어나라, 부활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이 닭이라는 동물은 뭘 상징합니까? 아침. 때를 알리죠. 때. 네. 새벽을 알리고 어느 때를 알리는 겁니다. 자, 때를 어떻게 알려요? 꼭 깨요. 하고 때를 알립니다. 꼭 깨라. 어? 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닭이 며칠 만에 부화가 되죠? 21일에. 그렇습니다. 21일 만에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면 2021년도가 정확히 21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설파한 사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자연에서 다 밝혀졌다 이거예요. 21세기에 박민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꼭 깨라. 이걸 꼭 깨야 된다. 이걸 깨지 못하면 안 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가 연구한 이 자연활용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게 다 논리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어쨌든 때가 2021년도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 홍익 사상을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박민찬 우리 자연 대사님께서 역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조선 풍수 지리학의 역시 전수자 배가답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 강의를 공청에 강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 포용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계 전문가들이 계셔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1분씩 하는데 광고도 하세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이게 하시니까 가능이 아니라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테드 있지만은 미국의 아까 빌 게이츠 노벨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18분으로 자기의 지식을 18분 안에 다 이 전달해 내는 그래서 여기는 18분이 이 강론에 정해진 시간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짧고 서로 답변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중에 궁금하다든가 예.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는데 네. 거기 여기에 그 학부에서 보니까 화장을 하면은 네. 사람의 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예. 그 자리에 효용을 발휘 못 얻는다 네. 이런 내용을 써져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 아주 너무 짤막하게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해가 어떻게 돼요? 타죠? 재가 되죠. 이 재에서는 기를 발산 안 합니다. 그래서 기가 없기 때문에 자손한테는 해와 득이 없어요. 그 자손이 노력할 만큼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매장보다는 화장이 훨씬 좋은 거고요. 또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어요. 처음부터 사망해서 화장하는 것은 해와 득이 없지만 매장에 뜬 눈을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큰 화를 당합니다. 왜냐? 이미 기가 발산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미 매장되는 미혼은 100년, 200년 가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달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네.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가 두뇌격인데 네.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 사법부 저 세종 막 분산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두 번째
네. 우리나라 수도 이 정부를 어디다 세우는 게 좋습니까? 네, 전체 천수도 전체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장관님 역시 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정부 부처가 막 분산돼 있어. 네, 우리나라가 정치는 엉망이라는 건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은 원만했습니다. 왜 그러냐? 과천이 명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은 그래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과천에서 세종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천손족 전체에 네. 정부를 짓는다면은 천손 어디가 천손? 네네. 거기에 설명을 제가 좀 조금 더 드려요. 그것까지 다 얘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전 나라에 뭐 명당을 다 활용해서 우리 부와 명예 화목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결정적인 대통령 자리, 우리나라는 청와대, 이 청와대만 명당에 있으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는 경복궁 청와대가 아주 흉터입니다. 우리가 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정치로 나라 발전했나요? 못했잖아요. 이게 흉터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복궁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대전, 계룡산 얘기. 그렇습니다. 계룡산 밑에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풍수를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풍수지리 인간문화재 신청을 했는데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문화재만 돼도 제가 심 좀 하나만 더 쓰겠는데. 물어봅시다. 세계 정부가 우리 천손토로 와야 된다. 내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네네네. 그 자리를 금강산 밑으로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전 밑에 그 계룡산으로 세계 정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쪽으로만 가면은 우리나라는요. 아니 세계 정부. 세계 정부요. UN. 아니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세계 정부는 이제 뭐잘 예. 자,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예. 세계 정부는 평택이 어떻습니까? 네네. 제가 평택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평택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평택이 세계 평화 발상지라는 것이 10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도선국사에 의해서. 이걸 제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 한국을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엔이 오게 되면 제가 건의를 해야죠.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계평화 발상지라고 평택을 이미 예언했다. 그러면 평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질문자가 많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현재 네. 그 국가 원수가 되시는 민주인 각하가 지금 청와대에 계시고 당선인이 지금 용산을 가신다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청와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걸 보세요. 우선 왜 구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니까 나와야 되고, 저 용산은 제가 안 가봤지만 청와대보다는 낫다. 이렇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지난번에 명강을 해주셨던 오형근 동국대 불교 전 대학장님 오셨는데 질문이 계시답니다. 네.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가운데 석가 내지 예수 그런 분들은 네. 운을 몰랐다. 네. 선생님만이 운을 깨달았다. 네. 그러시면은 3대 성인 가운데 선생님이 가장 이대하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야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체로 풍수질이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이 자연을 상대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인간들이 뭐 몇 자리고 뭐고 이렇게 풍화작용을 막아주고 또 태양이 잘 쪄이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좋으니까 네. 아 명당짜리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 특히 이조 시대 모든 왕릉이나 모든 것이 가장 명당자리에 모셔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 또 유교가 일어나서 이 동족 성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과거에는 그때서도 운이 없고 지금은 또 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또 우리 그 GNP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저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 생각이 새마을운동을 생각을 해서 장관님 말씀 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노력에 의해서 이 주가 이루어졌지 어떤 그 풍수지리 어떤 법에 의지해서 일어났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짧게 하세요.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지금도 왜 어떤 연구소나 모든 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부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 그대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부를 얻는다는 것은 네네. 전 근대적 그런 사고방식을 저도 그렇죠. 무학대사를 존경합니다만 저는 무학대사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불교학자로서. 존경하시면서 존경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분은 그 중국까지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사상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예. 하필이면 그 풍수지리를 도입해서 우리 민족에게 땅에 의지해서 이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그건 앉으십시오. 맞지 않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아가지고 40년 연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운명 전문가입니다. 40년 동안 이 연구한 거 오늘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가가 이렇다는데 연구 안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큰 실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물론 논리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제 말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말이 맞아 하면 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숨을 쉬는 것도 다 기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듯이 기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예.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훌륭한 이 또 명강을 해주신 우리 박원찬 민창 자연 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